네, 오늘은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가 새로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소입니다. 자,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3과 8이 최대 공약수는 1이죠. 따라서 이 3과 8은 서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6과 25가 서로 소인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16과 25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 보면은 자, 16과 2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약수, 즉 공약수가 1밖에 없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1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16과 25는 뭐다? 서로 소이다. 근데 28과 49의 경우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방법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럼 동시에 나눠지는 공약수가 7에 있죠? 7, 4, 28, 7, 7, 2, 49.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7이 돼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므로 28과 49는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두 수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요. 첫 번째 단계는 두 수를 각각 소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 수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금 보면 공통인 소인수가 2와 3이 있죠. 5는 공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통인 소인수 2, 3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씁니다. 자, 지금 지수가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 지수가 다르죠. 근데 3과 3은 지수가 1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3을 쓰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전에 2의 경우처럼 지수가 다르면은 뭐를? 작은 거를 택하여 모두 곱하여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은 지수가 3과 2로 달라요. 이때는 뭘 선택해라? 작은 것을 선택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 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일 아래에 쓴 2의 제곱과 3을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24와 6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뭐 해라? 소인수분해 해라. 그래서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눠줍시다. 12. 2로 나누면 6. 또 2로 나누면 3. 24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42도 마찬가지 소인수분해하면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자, 끝났습니다. 소인수분해가. 자, 그 다음에 지수와 밑을 비교를 해줘야겠죠? 지수가 달라. 그러면은 작은 지수를 선택해서 적어달라는 겁니다. 지수가 똑같아. 그러면 그 수 그대로 씁니다. 7은 공통인 소인수가 아니야.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따라서 24와 42의 최대 공약수는 마지막 결과에 나온 2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잘 비교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이번에는 세 개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건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세 수를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24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선생님이 시간상 그냥 했다고 칠게요. 자, 72를 소인수분해하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인수분해 많이 연습을 하면은 선생님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놓고 이제 지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공통인 소인수 2에서는 가장 작은 지수가 2입니다. 공통인 소인수 3에서 가장 작은 지수는 1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걸 가지고 오고 5는 공통인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갖고 옵니다. 따라서 결과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목표는 달성했고 좀 더 실생활에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길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담장에 벽화를 만드는데 가로의 길이는 234cm, 세로의 길이는 12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화를 만들 거예요. 벽화는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이어서 붙이고 되도록 큰 타일을 사용하려고 해요. 빈틈없이 가로, 세로를 딱 맞게 맞춰야 되고 되도록 큰 사이즈, 그러니까 이 타일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최대한 커야겠죠? 근데 딱 맞춰서 빈틈없이 이어 붙여야 돼. 그러면은 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인 126과 234의 뭘 구해줘야 되나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이 작은 타일의 가로, 세로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126과 23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배운 방법을 이용하면 126 소인수분해하면 63, 또 3으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234도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면 117. 2로 안 나눠지네. 3으로 나눠주면 3, 3, 9, 3, 9, 27. 또 3으로 나눠주면 13. 그래서 126은 소인수분해 결과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234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3. 2는 똑같아. 3의 제곱도 똑같아. 7과 13은 공통인 소인수가 아니야.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구하면 2 곱하기 9에서 18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126과 234의 최대 공약수가 18이니까 이 한 정사각형 타일의 가로, 세로 길이가 18cm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18cm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 활용 문제가 조금 문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